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복원할 것인가,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가려면 어떤 일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데일리포합과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대담을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학계와 교육학교에 중진으로 일하시는 공교대학 이명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취임한 지 3년 정도가 넘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처리를 제대로 하고서 만나자. 또 일본 측에서는 원칙 없이 무조건 만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서 평행선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완전하게 청산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그 주권 회복이고, 막 그런 점에서 이제 그날을 기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되짚어 본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그 3년 동안 양국 정상이 만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 양국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왜 3년 동안 이렇게 안 만나고 있느냐. 또 뭐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제 선결 조건으로 좀 말씀하시고 일본 수사관 무조건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장군멍군식으로 이렇게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즉 한일 간에 정상이 만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양국 간의 교류, 일반적인 경제 교류나 뭐 문화 교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에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 이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일본을 별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일부에서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럴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데 또 한국이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상당히 좀 옅어져 있는 것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뭐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런 그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좀 되짚어보고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삼는 건 좋은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양국이 협조하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양국이 걸맞게 국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역사학계과는 달리 이제 정부로서의 일본 정부 정치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무반응으로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 양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역사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정치인들이 현재 뭐 우리 양국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자세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 뭐 기본적으로 현재 뭐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이 한일 관계를 두고 말하면은 결코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양국 관계를 좀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까? 그런 자세가 상당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이나 이 한국, 양국 모두 그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것을 반영한 저는 접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게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중시해야 될 문제 하나가 금년 3월 달에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이라는 수식이 이제 빼진 채로 그냥 가까운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의아스럽고 제가 알고 있는 평소에 일본답지 않은 좀 그런 어떤 모습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은 좀 양국 간에 또 이 봄볕이 비춰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뭐 선생님도 저도 일본에 유학한 사람으로서 그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공유한 가치거든요. 그 외교청서에서 삭제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인공국으로 중요한 인공국으로 표현된 데 대해서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양국이 복원하는 그 목표가 1차 목표는 그걸 우선 말하자면 복원하는 그런 걸 하나 목표로 내걸고서 각국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중앙시 봅니다. 그래서 그게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도 여기 일부 신문사 지국장이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고 출국 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통제, 어느 때 시대의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일본이 굉장히 반응을 했거든요. 사실은 외교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변화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배경이라든가 경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은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좀 경솔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던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일본 지인들 좀 만나고 만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물어보고 또 뭐 무슨 오해가 있으면은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해소시켜서 좀 일본의 젊은이들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양국 간에 가령 뭐 합의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기술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양국의 역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을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오신 그런 어떤 노력의 일단들을 저희들한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 현재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 즉 과거 문제에 발목 잡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역사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미래 문제입니다. 역사적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사적 이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적으로 이 나라들 사이에서도 다른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의견을 얘기하거나 혹은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보면은요 정치적 입장이나 뭐 이런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서로 좀 전제로 하면서 이걸 얘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 쓸데없는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렇게 현재를 망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양국의 이제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분명히 이 근대 시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과오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당시에는 뭐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봐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또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과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지라도 오늘날 가르칠 때는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일본하고 관계에서 특히 그 전후에 특히 금년이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데 1965년 이후에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이 산업화를 해나가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도 사실 일본이 도운 게 많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민주화 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본에서 나온 이 책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 의지를 불태우고도 하고 또 실제로 음으로 향후도 지원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갈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저와 같이 역사 교육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분적으로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어서 정말 곤욕을 많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정부 간의 관계,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기술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양국 국민들 사이에 상대방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양국 사회가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미래 발전적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인정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학문과 교육의 영역인데 이게 어떻게 그동안 쭉 바뀌어왔냐 하면은 영토 문제로 정치 외교 문제로 비화가 돼서 학문의 분야에서 동떨어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학자, 연구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이제 오해가 됐던 것이 그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해가 깊어진 사례를 몇 가지 하나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학문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혹은 자주성, 뭐 나아가서는 이제 전문성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 모두 기본적으로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나라이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1997년에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완화를 시킨 결과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꾼 것으로도 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지금 역사 교과서
둘러싸고 국정으로 갈 건지 검정으로 갈 건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는 현재 그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 아마 국정화로 이 방침을 정해가는 그런 수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이 역사 갈등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나는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 고대사에서부터 근세사까지를 심각하게 그 구조라고 할까, 틀을 좀 왜곡 날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한반도가 일본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 선진적인 부분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에 이 역사 교육에서는 그게 전혀 반대입니다. 즉 고대 시기부터 일본이 이 조선 반도는 열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해 가지고 식민 경영을 하고, 또 한국은 늘 일본보다 뒤처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8세기 정도의 문화 문명 수준에 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일본이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화했다. 이 이제 구도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일본의 전후 역사의 노력에 의해서 좀 극복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잔재가 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식민지 지배의 역사. 근현대, 막 근대죠. 그죠? 우리 그걸로 치면은 이 식민지 지배와 또 식민 침략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그거를 좀 전면적으로 반성하는 입장에서 서술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 그 당시의 어떤 하나의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 또 세계적인 기준,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일본이 결코 그렇게 일본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뭐 그런 인식 자체가 전혀 뭐 터무니없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양국 간에는 문제가 있고, 이게 뭐 1982년에 이게 우리 대륙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이제 바꾸고. 그렇죠. 침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뭡니까? 우리 그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가장 그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래에 다시 그럼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또 그런 생각에도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뭐 법률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렇게 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 중에 우리는 독일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독일 이외의 사례들도 좀 더 봐야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우리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프랑스가 베트남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또 베트남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영국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교육 문제를 과거 문제로 볼 게 아니고 미래 문제다. 미래에 관한 설계다. 이런 생각으로 양국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다. 이런 자세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좀 더 과거보다는 더 좀 효율적으로 좀 협력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